인터넷 포털업계 대표 기업인 NHN이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기업들의 상장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 4%대 금리 전세 상품이 다음 달 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평균 판매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로 1900포인트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소식을 강광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1900선은 살짝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로 인해 19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92포인트 하락한 1899.8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투자 관망세가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또 단기 상승으로 인한 차익 매물 부담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1,300억 원어치 이상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등이 하락한 반면 통신업, 의약품, 운송장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약세를 나타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전망에 4.09% 하락했고 LG유플러스가 2, 4분기 실적 개선으로 인해 5.18%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래 정지에 따른 부담감에 NHN 또 대한항공 주가가 미끄럼을 탔군요.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상세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인적 분할을 앞둔 거래 마지막 날 대한항공과 NHN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분할 후 재상장 시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보다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는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다가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6.47% 내린 28,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NHN 역시 이날 2.49% 하락하며 분할을 앞둔 거래 마지막 날 결국 30만 원 선을 내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대한항공과 NHN의 주가 하락은 인적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 15일까지, NHN은 내달 28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거래 정지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라며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과 함께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는 기회비용이 이날 주가 하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할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는 선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주가 하락 수준은 거래 정지라는 단기적 이벤트가 작용한 것일 뿐 기업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NHN에 대해 이상원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도세에 버금가는 매수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이는 분할 후 재상장되는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 송재학 연구원은 거래 정지라는 단기적 부담감 때문에 이날 주가가 약세로 마감했지만 3분기 업황 회복 등을 고려하면 재상장 후 긍정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증시 관련 소식을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인터넷 포털업계 대표 기업인 NHN이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벤처 창업 지원 펀드와 문화 콘텐츠 펀드를 각각 500억 원씩 모두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NHN은 펀드 조성뿐 아니라 협력사들과 함께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협회들과 공동으로 벤처기업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NHN 김상헌 대표는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계약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거래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부당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NHN은 또 검색 결과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검색 결과와 광고의 혼동을 막고자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기업들의 상장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올해 중 기업이 상장을 주저하는 요인들을 모두 분석해 상장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 위원장은 또 코넥스 시장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 안에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 관리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 4%대 금리 전세 상품이 다음 달 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 폭등의 후속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8월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4%대 중후반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3에서 5%포인트 낮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떠안아야 할 집주인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유인책이 충분하지 못해 근본적인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평균 판매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415달러였으며 전 세계 평균인 166달러보다 2.5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까지 각 나라의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를 예측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간 내내 다른 나라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는 2014년 419달러, 2015년 415달러, 2016년 411달러, 2017년 416달러 등으로 계속 400달러 이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가 높은 것은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중 스마트폰 비중이 높고 얼리 어댑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펀드의 수익률 급락으로 떨어졌던 해외 펀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가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미국 주식 펀드와 해외 인컴 펀드가 펀드 시장에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 새로 출시된 공모형 펀드 237개 가운데 해외 펀드가 115개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출시된 신규 펀드 가운데 해외 펀드 비중은 85개였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해외 펀드를 속속 내놓으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21개의 신규 펀드가 설정됐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펀드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전체 신규 펀드 중 해외 주식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5%에서 올해 20.2%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펀드 수익률 상위권을 주도한 해외 채권 펀드 비중은 22.3%에서 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유가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특허 취득은 급증한 반면 코스닥 상장사의 특허 취득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4일까지 유가 증권시장 상장사가 공시한 특허 취득 건수는 모두 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63건보다 42.85%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특허 취득 건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장비, 기계, 의료정밀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운수장비 업종 특허가 전체 특허 공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58%에서 올해 17.7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특허 취득 공시는 22.45% 감소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올해 들어 취득한 특허는 총 373건이며 특허 취득을 공시한 법인도 작년 138개사에서 올해 121개사로 12.32%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기계장비, IT 부품 순으로 특허 취득 건수가 많았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중소기업과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켜낼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건설업계는 갑이 횡포, 을의 순환이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업계의 특성상 하도급 발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들은 갑을 관계 때문에 시정되기 힘듭니다. 하청업체나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업체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다음 일감이 끊길 것이 두려워 감독 당국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대표적인 건설 공기업인 LH가 건설업계의 이 같은 관행을 끊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반 성장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이 강구되어 왔는데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협력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정부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자체 추진 방안을 수립 실행하며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으며 전사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해 체계적인 동반성장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2013년도에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 직접 참여 기회 확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점검 관료 체계 구축,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총 18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은 특히 LH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선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는 최저가 입찰 공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원도급 업체가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 입찰에 나설 경우 그 손실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기 일쑤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 싸게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바로 최저가 입찰 공사 하도급률 개선 방안입니다. 기존 방식은 최저가 낙찰 방식에 따라서 원도급 업체의 손실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해서 계약하는 행위가 만연되고 있었는데 금해 시행되는 제도는 일반 공종의 하도급 계약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하게 해서 하도급률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이 향상이 되고 건설 품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청업체가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불해도 중간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이를 제하도급준 업체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아 먹이사슬의 맨 마지막에 있는 제하도급 업체나 현장 근로자들은 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H는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지급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도 전산을 통해 쉽게 대금 지급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지급이 늦어질 경우 하도급 업체에 지불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의 경우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대금 수령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지급 확인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중간업체의 부도나 도피로 돈을 떼이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건 역시 LH 공사 현장에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임금이나 건설기계 대여금을 일정 기간 이상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체불된 임금과 장비 대금을 지급해줄 방침입니다. 타 현장 같은 경우는 노임 지급이 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현장,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제 날짜에 노임이 나올 뿐더러 매월 확인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에 전념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LH 측은 건설 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속 발전 가능한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반 성장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를 확산하고 또 시급성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건설 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동반 성장 확산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간 건설 영역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아름다운 동행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휴대전화 영업이익도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휴대전화 부분 영업이익은 52억 달러로 애플의 46억 달러를 약 6억 달러 차이로 앞섰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가 가장 이익률이 높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된 이유로 판매량이 많고 도매가가 높은 데다 원가 관리가 철저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3GS가 출시된 2009년 3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약 4년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휴대전화 제조사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5 판매량이 많지 않고 스마트폰 경쟁이 심화되면서 삼성에 이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LG전자가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G2를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LG G2를 출시할 국내외 이동통신사 수가 1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제품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LG전자의 기존 전략폰인 옵티머스 G나 옵티머스 G 프로를 출시한 이동통신사 수의 배가 넘는 것입니다. LG전자는 대폭 확대된 해외 유통망을 통해 첫 공개 후 2달에서 3달간 집중적으로 제품을 출시해 공개 직후부터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8월 초 한국에서 9월 북미와 유럽에서 출시한 이후 10월까지 글로벌 출시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회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박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서울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회장에 선임될 예정입니다.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박 회장은 다음 달 21일 대한상의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 회장으로도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고 박두병 초대 회장, 전문 경영인인 정수창 전 회장, 박용성 전 회장에 이어 박용만 회장까지 4명의 상위 회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SK건설이 베트남에서 4억 1,700만 달러 규모 해상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응리손 점유공장 부진의 해안에 부두시설과 35km 해저 원유배관 2개 설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K건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설계, 구매, 시공과 시운전 지원까지 포함한 일괄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주액은 총 발주 금액의 85%에 이르며 공사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